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역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 보통 이제 그런 미디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1년 동안 미디어 사역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교회 목회 사역이라든지 교육 사역에 도움을 받으셔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은 미디어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목회 환경에 적용을 하시면은 효과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2021년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디어 세미나들을.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미디어 전문가까지는 아니어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이용해 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표 환경에 적용해 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론 그 단톡방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 교회진흥원 문의 채널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 구독자 늘리는 법 이런 거 알려주세요. 구독자 늘리는 법은 그 일단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시작 시간이 됐는데 그냥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구독자 수 빨리 늘리는 방법 치시면 나오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그냥 한 4년 정도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꾸준한 게 좋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채찍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올리기 시작하면은 조회수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 자식 안 올려 하면서 막 계속 채찍질을 하거든요. 그 조회수로 혼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올리면은 또 이렇게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이렇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아우 힘들어 안 올릴래 해가지고 또 한두 달 안 올리면은 또 하고 떨어지고 그런 이제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약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키워드를 잘 설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검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해시태그 같은 것도 이제 넣고 뭐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꾸준하게 하는 거. 네. 한우물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쪽에서도 좀 그런 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우물 파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번외 질문이긴 했지만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해도 되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비타 앱에 대해서 좀 이제 실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타 앱 같은 경우에는 무료 동영상 편집 앱 중에 하나입니다.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검색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여러분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다운을 안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앱이요. 비타 앱. 다 까셨나요? 예, 제가 네? 아직 못 깔았어요. 못 가셨습니까? 네. 네, 못 깔았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그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야,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보여요. 예, 그 제목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은 왼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네. 검색창에다가 VITA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검정색 아이콘 해가지고 비타 앱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비타 비디오라고 돼 있나요? 예, 비디오 에디터 앤드 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네네. 네, 예, 맞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운받으시는 동안 잠시 비타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숏폼 동영상을 만드는 앱 중에서는 그래도 좀 널리 퍼져 있는 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데에 비타 활용법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다 블로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번 비타 활용법 검색을 하셔서 글을 읽으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다른 편집 앱들의 이제 무료 버전을 보면은 무료 버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워터마크라는 거를 가운데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넣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월간 뭐 9,900원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독을 이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타앱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예, 아, 그런 게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혹시 목사님 다 까셨나요? 네, 까셨나요? 깔았어요. 아, 예, 까셨나요? 예, 그러면 네. 교육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외에 혹시 비타입 깔지 못하신 분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못 가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잠깐만요. 저기 컴퓨터용도 있나요? 그 앱이? 아, 이거는 스마트폰 전용 앱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자, 그래서 비타입 특장점을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 이미 적용된 견본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여기 B타입 한번 다 접속을 해보시겠어요? 그 B타입에서 가운데 템플릿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다 견본이거든요. 지금 뜨고 있는 게 이게 다 견본이에요. 이 견본품에다가 예, 여기 가운데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견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워시댄싱 하는 거를 영상을 1분 정도 따오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활용하셔서 별도의 편집 없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효과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자기 사진으로 바꿔 자기 사진이나 자기 동영상으로 바꿔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효과들은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를 내 얼굴만 바꿔가지고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문제가 되기는 하죠. 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쇼츠는 지금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관대한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도 문제가 되죠. 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튜브 측에서 저희 한국저작권협회랑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튜브 쪽에서 일정량의 저작권료를 그 저작권협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음악을 사용을 하면은 그 수익이 저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원작자한테 자동으로 가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너 왜 내 음악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고 걸고 넘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음악 선택은 잘 하셔야 되고 이 음악도 저작권 프리 음악이 있어요. 그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B타입에 보면은 그 저작권 프리 음악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음악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해보자면 B타입으로 교회 쇼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템플릿을 활용해서 화려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교회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거의 10대, 20대 겨냥해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댄스 영상 커버에 뭐 유용한
그 효과가 들어있는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쇼츠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효과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템플릿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제 화면으로 보기에 왼쪽 하단,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앞에서 보시기엔 오른쪽 하단에 프로젝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맨 위에 있는 새 프로젝트 있죠. 이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촬영했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은 연습이니까요. 아무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 사진보다는 영상을 고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견본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요.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자, 선택하셨나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창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나오셨죠? 예,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원본 파일 가져왔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어요. 영상을 잘못 선택했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면 아까 화살표 있었잖아요. 그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 영상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골랐는데 이거 잘못 골랐어.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 누르시기 전에 요 하단에 보시면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고른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X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다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선택을 했다. 그런데 잘못 선택했네.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자기가 선택한 영상이 있고 X를 누르면은 취소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잘못 골랐을 땐 그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선택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시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이 편집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 화면으로 가시면 이 작업창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작업창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될 거는 하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즐겨찾기, 편집, 사운드, 텍스트, 뭐 스티커, 효과, PIP 뭐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골라가지고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글씨를 넣고 싶다 하면은 텍스트를 눌러가지고 자막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가 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잘라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편집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편집 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자, 편집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가위하고 편집을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떠야 돼요. 요런 화면. 자, 편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을 잘라내서 영상을 매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의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끄시면은 이렇게 바가 움직이죠. 어느 한 임의의 지점에다가 막대기가 위치하도록 그냥 임의의 지점을 하나 찍으시고 그런 다음에 손가락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 긴 막대기가 위치한 부분부터 잘라내겠다라는 표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단을 보시는 겁니다. 화면 하단을 보셔서 분할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분할. 분할을 한번 눌러보시죠. 바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굵은 곳 있잖아요. 굵은 곳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자르고 싶다
자기가 자르고 싶은 곳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계속 잘라지는 겁니다. 선생님,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예. 여기부터 누르고 또 여기까지 누르고 하면 섹션이 선택이 되네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네. 그 부분만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 부분만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분할까지 이해 가셨죠? 네, 분할까지 이해 가셨죠? 넘어가시면은 이제 컷 편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바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잘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라내시면 돼요. 그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 그냥 드래그 하신 한 상태에서 또 편집 부분을 또 터치해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지금 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놓으시면 그만큼 잘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갔잖아요. 상관없어요? 다시 그만큼이 잘려가지고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앞으로. 예. 이거 학제 밑에 학제가 있잖아요. 이 학제는 뭐냐면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 영상을 삭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제는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드래그 하시면은 드래그 한 만큼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눌러주세요. 컷 편집은 끝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불필요한 거를 잘라낸 게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컷 편집하는 방법은 다 이해하셨나요? 네. 화면을 자르셨을 때 분할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부분을 이제 잘라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잘라낸 부분에 흰색 네모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라내신 부분에 보시면은 흰색 네모칸 해가지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잘라낸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거기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눌러보시면 트랜지션이라고 나올 거예요. 트랜지션.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은 화면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냈어요. 요 잘라낸 영상에 예를 들면은 저는 강성모입니다. 해서 강성모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영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화면을 전환해주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해줄 것이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끝나요. 이 영상 하단에 보면은 트랜지션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이 종류를 뉴가 있고 핫이 있고 기본이 있고 역동이 있고 특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다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 탭을 선택하는 족족 트랜지션의 종류가 바뀔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돼요. 쓰고 싶은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영상 자체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앞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트랜지션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트랜지션까지 이해 가셨죠?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음악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작업창을 보시면은 지금 작업하시는 파일이 있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음악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작업창에 사운드를 눌러도 되고요. 자, 음악 추가를 못 찾으시겠는 분은 메뉴창 하단에 보면은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사운드를 누르시면 그 아래 메뉴가 바뀌죠. 음악, 효과음, 녹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죠. 음악을 클릭하십니다. 자, 음악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올라와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 프리 음악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다 비타 측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프리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볼 수가 있느냐?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나와요. 그냥 클릭을 하시면 그냥 나오고 내가 이 음악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음악의 옆에 있는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보이시죠?
빨간색 플러스를 누르시면 넣어진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빨간색 바가 밑에 생기면서 음악이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작업창에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음악이 제대로 삽입됐는지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까지 이해 가셨나요? 영상 길이와 맞추라고 돼 있는데요. 예, 그 영상 길이랑 제 건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거 바꾸려면 삭제. 예, 만지니까 됐어요. 아, 이거를 꺼졌네. 이 긴 발을 영상 맨 앞으로 당겨셔야 돼요. 예. 네. 영상 맨 앞으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영상 맨 앞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음악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영상 길이만큼 음악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잘려가지고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음악이 영상 길이에 따라 가지고 얘가 임의적으로 잘라준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시면 끄트머리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날 사랑하심 이거를 불러보자면 날 사랑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딱 하에서 딱 끊어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날 사랑하 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매끄럽게 끄트머리가 서서히 줄어들게 만들겠다. 혹은 서서히 커지면서 시작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영상의 음악을 좀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페이드라고 있습니다. 페이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시작을 페이드 인을 몇 초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드 아웃도 똑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금 단톡방에서 그 페이드가 안 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을 선택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 작업창에서 음악을 한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음악 탭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메뉴가 바뀔 겁니다. 거기에서 페이지를 선택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음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음은 뭔지 아시죠? 박수 치면은 그냥 이렇게 박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 환호성 소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과음입니다. 그래서 효과음은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영상 하단에 이 꺽쇠가 혹시 꺽쇠가 2개 돼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은 한 번만 눌러보세요. 한 번만 눌러보시면은 음악 효과음 녹음 다시 돌아오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효과음을 누르시면은 효과음도 종류가 쭉 뜹니다. 거기 중에서 적절한 거를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효과음까지 가셨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막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실지도 모르는 자막 기능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눌러보십시오. 텍스트. 꺽쇠를 눌러보시면은 텍스트, 자동 자막, AI 보이스, 스피커, GIF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AI 자동 자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실행을 시키잖아요. B타입에 깔려 있는 B타입이 그 네이버 인공지능이랑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I 자동 자막 만약에 대사가 있는 그러니까 말이 있는 영상이다 하면은 AI 자동 자막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말을 인식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자막마다 클릭을 해가지고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틀린 것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 영상 편집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쁜 배경에다가 배경음악 깔고 자막으로만 영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은 텍스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텍스트를 누르셔서 여러분께서 입력하고 싶으신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하고 싶으신 자막을 넣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본인이 자막을 넣을 위치로 영상을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시키신 다음에 텍스트를 누르십니다.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입력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막은 본인이 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체크. 자,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이 파란색 자막을 편집을 하고 싶다. 내가 다른 문구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하단의 메뉴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지금 편집이란 글씨가 뜨지 않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메뉴 창을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맨 처음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 메뉴 창을 좀 드래그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편집이라는 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찾으셨죠? 네, 거기서 고치면 되겠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모든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자막 입력창 밑에 보면은 글꼴, 스타일, 자막, 타이틀,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걸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글꼴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글꼴을 눌러보시면은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중에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폰트가 있는데 이것도 제휴가 다 돼 있는 폰트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제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적은 자막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이제 디테일한 모양을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스타일을 누르시면 돼요. 스타일을 누르시면 텍스트, 외곽선, 그림자, 뭐 배경, 정렬, 간격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입력하신 자막의 모양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한번 이것저것 만지시다가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만지는 거는 스타일에서 거의 다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동 자막 같은 경우는 대사가 있는 영상만 가능합니다. 대사가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보고서 답변을 드리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자막하고 AI 보이스하고 뭐가 달라요? 자, 자동 자막은 말을 한 영상일 때 자동 자막을 누르면은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예, 그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AI 보이스. AI 보이스는 내가 친 자막을 AI로 된 음성으로 자동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막을 읽어줍니다. AI 보이스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그 목소리를 음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텍스트를 해가지고 자막을 입력을 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면은 AI 보이스를 누르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예. 저 줌으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막까지 되셨는지?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자막 위치를 조정할 수 있나요? 자막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 그거 드래그하면 되네요. 예, 그 하니까 자막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네. 드래그 하시면은 화면에 어디로 위치하게 될 건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글씨 크기도 저기 자막 글씨 크기도 예, 글씨 크기도 드래그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에 대해서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이제 점입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글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 메뉴를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예, 그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은 자기가 글씨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예. 움직인다는 의미는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막을 흘러가게 만들 건가? 아니면 점점 크게 이렇게 되게 만들 건가? 아니면은 점점 작아지게 만들 건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것처럼 나타나게 할 건가? 그런 것까지는 선택이 가능해요. 예, 예. 그리고 뭐 회전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막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막이 움직이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일단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요 밑에 이 조절 바가 나와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 자막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애니메이션을 천천히 보이게 할 거냐 빨리 보이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 왔습니다. 예. 자막 편집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편집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효과들이 다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총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영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를 넣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메뉴바를 처음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 왼쪽 하단에 꺽쇠가 있으시면은 그 꺽쇠를 눌러가지고 꺽쇠가 없어질 때까지 누르시면은 그게 메뉴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메뉴바 처음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효과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 인식하고 효과가 나오죠. 예, 그러면 효과를 누르시면은 그 흰색 긴 바가 위치한 그 시점에 어떤 효과를 넣을 수 있는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다 적용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라든지 그런 기능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우겨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신 수준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사용 범위를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 배우신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가장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서 사용 범위를 좀 넓혀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이 모든 그 방법론들은 저희 교회진흥원 홈페이지 안에 스터디 아카이브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그 스터디 아카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혹은 저희 교회진흥원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다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나중에도 그 충분히 그 참고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하고 나서는 이제 이걸 했다 하면은 체크를 항상 딱 누르면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효과까지 되셨나요? 효과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 영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뭐 효과를 넣고 뭐 자막을 넣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적용시킨 이 모든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B타입에서는 내보내기라고 말합니다. 자,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왼쪽 꺽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으로 돌리세요.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라고 하는 보라색 탭이 생겼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비디오 저장 중이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비디오 저장 중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자,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요 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바로 업로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셨죠? 여기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수 있고 릴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의 SNS에 여러분이 만드신 이 영상을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없으시면 유튜브에 거의 업로드를 하실 텐데 유튜브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세부 정보 추가라고 하는 이 탭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 탭에 나와 있는 여기 이 그 옵션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면은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설명하고 몇 가지 하고 엔터하면 바로 올라가는데요. 예, 맞습니다. 업로드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네, 유튜브로 저는 했거든요. 그 예.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공개도 아. 하세요. 공개하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부 공개일 텐데요. 네. 그 링크를 보내드리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 예, 그러니까 그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가 된 겁니다. 예. 네. 자, 현재 시각이 16시 12분, 4시 12분입니다. 자,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비타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4시 23분까지 이 자리로 다시 모일 건데 이 1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10분의 시간 동안 한번 내가 아무 주제로든지 어떤 영상이든지 40초짜리 영상을 찍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분의 시간 동안 한번 아무 영상이나 지금은 뭐 기획이라든지 어쨌든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획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빼시고 일단 어떤 영상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괜찮으니까요. 40초짜리 영상을 아무거나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차량 찍으셔도 됩니다. 예, 별다른 생각 없이 40초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16시 24분까지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줌으로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 교재가 혹시 텍스트 파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잠시만요.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도 되죠? 옛날에 찍어놓은 거 있으면. 네, 옛날 영상 쓰겠다. 동영상 찍어놓으라고 했는데요. 40초짜리. 예, 찍어놓은 영상 있으면 그거 이용해도 되죠? 그거 활용하셔도 됩니다.